네, 황두영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이슈입니까? 네, 12구 참사 한 달인데요. 오늘은 수사 중간 진행 사항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네. 경찰 특수수사본부는 현재 경찰, 소방, 용산구청 소속 공무원을 중심으로 18명을 입건하여 수사 중인데요. 이번 주 내에 주요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보여 경찰이 누구에게 주로 책임이 있는지를 있다고 생각하는지가 곧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뭐 매일 누군가를 불러서 그러니까 수사는 좀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제 불법 증축 의혹을 받고 있는 해밀턴 호텔 사장과 서울교통공사 직원인 이태원 역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공무원인데요. 특수본은 박희영 용산구청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류미진 당시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주요 피의자에 대한 2차 조사까지 마쳤습니다. 네. 이외에도 이제 4급 이하 실무 공무원들로까지 수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근데 공무원들 입장에서 뭐 억울하다 이런 반응들도 있을 수 있겠어요. 네, 이제 뭐 특히 최성범 용산 소방서장 등 현장 구조 활동에 나섰던 소방관들이 입건되면서 조직적 반발이 크다는 소식 저희도 이제 수차례 전해드렸었는데요. 예. 공무원 노동조합 소방본부 등은 국민 10만 명 이상의 항의 성명을 받아 특수본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또 아직 입건된 건 아니고 참고인 조사이지만 용산 보건소장 및 직원들, 심지어 민간인 신분으로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벌인 재난의료 지원팀에게까지도 강도 높은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반발이 큰 상황입니다. 아니 재난의료 지원팀을 왜 조사를 해요? 재난의료 지원팀 약진 DMET은 국가지정 재난거점병원 소속 응급의료팀인데요. 참사 당시 14개 병원 15개 팀이 출동했습니다. 이제 조사를 받은 한 응급의학 전문의는 경찰이 소방이 참사 현장과 가장 가까웠던 순천향대 서울병원에 70여 명을 보낸 게 잘한 일이냐, 소방이 재난 환자를 분류할 수 있냐, 살았는데 죽었다고 판단하지 않았느냐 등의 질문을 따져 물었다고 전하면서 소방이나 보건소에 책임을 지우려는 유도신문 같은 느낌을 받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 또 하나의 쟁점이 용산경찰서장과 서울경찰청 사이에 기동대 투입 요청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라고 지금 서로 말이 엇갈리지 않았습니까? 예. 이 부분은 좀 수사 진척이 좀 있나요? 네, 뭐 결론적으로는 용산서가 서울청이 어떤 방식으로든 뭐 정확히 요청한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다만 이제 용산서 내부 회의에서 직원이 이임재 당시 용산서장에게 이태원의 기동대 투입이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보고하자 서장이 노력해보라 이렇게 말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노력해보라는 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뭐 직장생활 해보신 분들은 좀 그런 표현 싫어하잖아요. 상사가 이제 노력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걸 꼭 하라는 건지 아니면 상황 봐서 넘기라는 건지 좀 헷갈리는데요. 특수본도 이걸 명확한 지시라고 할 수 있는지 해당 직원이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이 있는 것인지를 아직 판단 중입니다. 이게 명령이면 그러니까 뭐 이행 불응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볼 수 있느냐? 그게 좀 정확한 정황들을 좀 살피고 있고요. 예. 이제 뭐 제 생각에는 당시 서울 시내에 많은 집회가 열리면서 다른 지방 경찰청 소속 기동대까지도 파견을 온 상황이었는데요. 용산 경찰서가 대통령실이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당국이 집회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태원의 기동대 투입을 요청해도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아무튼 수사 초기부터 나왔던 핵심 쟁점은 왜 윗선을 향하지 않고 왜 꼬리를 향하고 있느냐 바로 이 부분 아니었습니까? 네, 이제 수사가 점점 윗선이 아니라 오히려 실무자선으로 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하이직만 수사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특수본은 지난 13일 기초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확정되면 빠른 시일 내에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 이렇게 밝혔는데요. 아직은 윗선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나마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경찰청 내부 감찰이 끝나 조만간 소환될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당일 잠을 자다 전화를 못 받은 것으로 알려진 윤희근 경찰청장 아직 수사 계획이 없고요. 또 소방노조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고발한 건에 대해서도 고발인 조사만 한 차례 이루어지고 이후에 진척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뭐 사실 이제 이 지금까지는 이제 그러니까 사법적 책임을 묻게 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 이걸 좀 점검을 한 건데 전혀 별도로 사실 정책 책임을 묻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사실 전혀 진척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뭐 민주당이 이제 이상민 장관에 대해 그간 탄핵 소추를 할 거냐 해임 건의를 할 거냐 고민을 하고 어제 이제 뭐 진성준 원내수석 나오셔서 그런 고민을 말씀하셨는데요. 어제 이제 해임 건의하는 것을 발의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했고 오늘 의총을 통해 최종 결정을 할 것 같은데요. 이제 뭐 탄핵 소추는 형사법상 명확한 위법 상황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뭐 민주당에서도 장관이나 대통령에 대해 사법적 책임을
지우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해임 건의안으로 결정한 것도 하나의 원인일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오늘 한 조간을 보니까 해임 건의안을 일단 그 먼저 발의해서 통과를 시킨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바로 2단계로 탄핵 소추를 추진한다. 뭐 이런 또 시나리오를 보도한 언론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제 바로 탄핵 소추로 가지 않고 해임 건의안으로 그렇죠. 하나 둔 거는 이제 뭐 사법적 책임에 대한 그런 뭐 고민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뭐 많은 국민들께서 이상민 장관이나 윤석열 대통령께서 뭐 책임 통감하고 있다 그렇게 느끼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요. 이제 뭐 향후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정책 책임이 제대로 물어질 수 있을지 계속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렇죠. 이 과정이 이제 국정조사 과정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죠. 황도영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